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레딧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기술 분야에서 뭐랄까 그야말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근데 이게 이 열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특히 곧 있을 10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레딧의 이 눈부신 성장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높은 가치 평가, 여기서 비롯되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딧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하고 또 현재 시장이 매기고 있는 상당히 높은 가격표, 그리고 이걸 정당화해야 하는 그 기대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걸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60%나 급등했다는 사실인데요. 160%? 네,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폭발적인 움직임인데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레딧에 열광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 샛별을 이렇게까지 밝게 빛나게 하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나 그 강력한 매출 성장세입니다. 아, 매출 성장. 네, 단순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넘어서 그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죠. 최근 분기별 성장률이 꾸준히 50%를 넘었고요. 50% 넘게요? 와. 네, 근데 가장 최근 발표된 그 6월 30일 마감 분기 실적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나 증가해서 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78%요? 와, 잠깐만요. 78% 성장이라니. 이건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웬만한 성장주 중에서도 정말 돋보이는 수치인데요. 그럼 사용자 기반은 어떻습니까? 매출 성장이 단순히 뭐 기존 사용자한테서 돈을 더 잘 버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 자체가 늘고 있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용자 증가세도 매우 견조합니다. 그래요? 네, 같은 분기에 그 일일 활성 순 방문자 수, DAU라고 하죠. 네, DAU? 이것도 역시 21% 증가해서 1억 1,0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1천만 명이요? 매일? 네, 매일 레딧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활동성이 상당하다는 증거고요. 이렇게 매출하고 사용자 수가 동시에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투자자들한테는 뭐랄까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군요. 매출 78% 성장, 그리고 1일 사용자가 1억 1천만 명 돌파. 아, 확실히 이 숫자들만 봐도 강력한 스토리가 느껴집니다. 그럼 이 성장의 뒷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런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뭔가 전략이 있겠죠.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레딧이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레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당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레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광고 모델에만 머무르지 않고 플랫폼의 근본적인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사용자 경험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죠. 아, 사용자 경험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가 작년 말부터 도입된 레딧 답변이라는 기능이에요. 레딧 답변이요? 네, 이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올리면 레딧 플랫폼 안에 쌓여있는 그 방대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 속에서 관련성 높은 답변들을 AI가 찾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물어보면 굳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안 가고 레딧 안에서 바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좀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효과는 물론이고요. 레딧이 가진 그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있잖아요. 그 가치를 AI를 통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검색 광고 시장의 일부를 가져오려는 야심까지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하.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단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정보 검색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슬슬 다른 측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식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주가가 160%나 올랐다는 건 그만큼 가격 부담도 커졌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네, 레딧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무려 90배 수준에 달합니다. 90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평균 PE가 현재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90배 대 26배요? 네, 와, 거의 3배 반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S&P 500 평균하고 비교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물론 기술 성장주들이 보통 높은 PE를 받긴 하지만 90배는 정말 이례적으로 느껴지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주, 특히 이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PE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90배라는 수치는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소위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잔뜩. 네,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는 레딧이 앞으로도 지금 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거라는 엄청난 기대치를 미리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래 시나리오가 가격에 녹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듣기만 해도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초고피 상황이 특히 곧 있을 10월 30일 실적 발표랑 맞물렸을 때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 부담감이 핵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하늘 높이 치솟아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미딧은 단순히 괜찮은 혹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잘하는 걸로는 안 된다. 네, 시장을 만족시키려면 이 엄청난 기대치, 영어로 hefty expectations라고 하죠. 이걸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서 아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목표 달성만으로는 안 되고 예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허들이 훨씬 높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난 분기 실적만 좋아서는 안 돼요. 아, 또 있나요? 네,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다음 분기 및 연관 실적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더 높게 제시해야 현재의 이 높은 주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나 가이던스 둘 중 하나라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적 발표의 무게감이 정말 남다르겠네요. 게다가 요즘 거시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외부 요인들도 부담을 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런 고밸류에이션 기술주에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하죠. 실제로 레딧 주가도 최근 몇 주간 상승세가 좀 주춤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랬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실적이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주가 급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에 나설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충격도 클 수 있다는 점이죠. 아, 높은 성장 잠재력이라는 빛 뒤에는 그만큼 높은 기대치를 채워야 하는 그림자, 그리고 하락 위험이 같이 있는 상황이군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레딧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레딧이 제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억 3,500만 달러에서 5억 4,500만 달러 사이입니다. 5억 3,500만 회에서 5억 4,500만 달러. 네, 이 범위의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인데요. 55% 성장?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이것도 여전히 엄청난 성장률입니다만 바로 직전 분기에 78% 성장을 기록했던 거랑 비교하면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 55% 성장도 분명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90대에 달하는 P/E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78%라는 놀라운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 55% 성장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건지 아니면 성장 둔화되네? 이런 신호로 해석될 건지 이게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이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 분석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관련 분석 중에 데이비드 자게르스키라는 분의 의견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분은 레딧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잠재력 있는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좋다. 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잠재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좋은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가격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홀드 오프, 즉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관망하라. 네, 관심 종목, 워치리스트에 넣어두고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주가 추이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제안이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재의 그 높은 가격표가 주는 위험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비슷한 질문이 던져지는 셈이네요. 이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발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좀 관망할 것인가? 정답은 없겠지만 양쪽 측면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성장률 숫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가격 리스크가 있고 또 반대로 가격 부담 때문에 외면하기에는 또 놓치기 아까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니까요.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딧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정말 뚜렷한 양면성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78%라는 경이로운 분기 매출 성장, 1억 명이 넘는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이런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고요. 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레딧 답변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90배라는 아찔한 PE 비율,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분석가의 매수 보류 의견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겠고요. 맞습니다. 레딧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현재 기술주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읽는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죠. 어쩌면 레딧의 주가 흐름이나 이번 실적 발표 결과가 향후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의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재무적인 숫자, 성장률, 주가 평가 이런 측면에 집중했는데요. 레딧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바로 그 특유의 강력하고 때로는 좀 독특하기까지 한 커뮤니티 중심 모델입니다. 그렇죠. 서브레딧. 네, 수많은 서브레딧으로 대표되는 이 구조와 문화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레딧을 딱 구분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단기적인 실적 발표의 등락이나 PE 같은 지표를 넘어서서요. 이 독특한 커뮤니티 기반 모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레딧의 기업 가치 창출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숫자로 쉽게 측정되지는 않지만 레딧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